이란 사태의 종결 시나리오와 한중일의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개발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개한 대규모 폭격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을 제거하고 군시설을 파괴했지만 이란의 저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 파워에 맞서기 어려워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주변국들의 드론 공격을 퍼붓는 등 세계를 상대로 도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가 급등락하고 한국의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등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책뿐 아니라 이란의 대응 여하에 따라 중동 불안이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고 중동 불안이 확산되는 경우 중동 원유의 해상수송 의존도가 높은 한중일은 모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중동 전쟁 상황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봉쇄되면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 또는 그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형 제조국가인 한국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원유와 가스 수입 비용이 급증하면서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 비용이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요금, 교통비, 식품 가격 등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면서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을 축소하면서 에너지 취약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중동 위기는 경제 침체를 불러올 것입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충격 흡수 능력이 양호한 편입니다. 원유 공급원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고 전략 비축유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충격의 정도는 일본이 가장 크고 중국이 가장 작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동 위기는 중국의 제조업 원가를 상승시켜 수출 감소 및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입니다. 세 나라의 항공, 화학, 운송 부문이 모두 직격탄을 맞고 해상 보험료 급등, 운임 상승, 물류 지연 등으로 수출이 위축될 것입니다. 주식 가격이 하락하고 자산은 금이나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몰릴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동아시아는 에너지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은 원전을 확대하고 LNG 수입을 확대하며 일본은 원전 재가동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입니다. 이란을 둘러싼 전쟁은 종결 방식에 따라 세계 경제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부, 전쟁 기간, 이란의 정권 안정성입니다. 현실적으로 논의되는 4가지 대표적 시나리오별로 한중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단기 제한전으로 끝난 후 휴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나탄즈와 포르도 등 핵시설과 군사시설 공습에 집중되고 이란의 반격이 약화되어 몇 주 또는 몇 달 내로 휴전이 성립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타격을 입지만 정권이 유지되며 중동 긴장이 지속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정체제의 수뇌부와 군 지휘자들이 제거되었지만 통치 세력의 근간이었던 거대한 기득권 세력과 반미, 반시오니즘 정서가 일거에 제거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온건파가 집권한다 해도 이란 내부에서 기득권층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미국과 이스라엘 및 중동 내 친미 성향 국가들에 대한 도발이 간헐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핵 개발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으나 서방과의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한국은 단기적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무역 수지가 악화되며 석유화학과 항공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국제 유가는 100 내지 120달러 선으로 급등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원유와 LNG 수입에 따른 막대한 외화 지출로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합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과 정유업, 항공, 해운 및 물류, 자동차 산업 등이 단기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항공산업은 항공유 가격 상승, 중동항로 위험성 증대, 해외여행 수요 감소 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산업은 원료 가격 상승, 수요 감소 등의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해운 물류산업은 중동항로 위험성 증대, 보험료 급등, 물류 지연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현대와 기아차 등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경기 둔화, 물류비 상승으로 수출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대외 관계에서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지지 압력이 커지고 상황에 따라 파병이나 선박 호위 임무를 떠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사태로 수혜를 입는 업종도 존재하는데 방위산업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휴전 이후 참전국과 피해국들은 장비와 탄약 등의 재고를 보충하거나 방위력 확충을 위해서 군사비 지출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한국의 미사일, 방공 시스템, 군함과 전투기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I진엑스원과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해양에너지 개발과 LNG 수요가 증가합니다. LNG 운반선 수요와 해양 플랜트 투자가 확대되면 국내 조선 및 해양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또한 유가 상승은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기업의 사업 확장 및 기업 가치 상승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유산업과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및 부정적 요소가 공존합니다. 유가 급등은 수요 감소로 이어져 SK에너지와 S-오일 등 정유산업의 매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정제 마진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포스코 등 철강업체들에게는 에너지 비용 상승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군수, 조선 수요 증가가 철강 수요로 이어져 매출 확대 및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호주와 동남아시아산 LNG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장기적으로 원전, 재생에너지, LNG 관련 산업 역시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산업은 원료 가격 상승, 수요 감소, 마진 축소 등의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휴전과 함께 충격은 단기적으로 마무리되고 경제는 곧 회복될 것입니다. 중국은 전략 비축유가 121분에 달하고 국내에서 석유와 석탄을 생산하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으로 공급원을 다변화했기 때문에 중동 위기의 충격을 완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유 수입 규모가 워낙 커서 공급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글로벌 유가 상승은 국내 제조원가 상승 및 물가 상승을 초래합니다. 에너지 수입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무역 흑자 폭이 줄어들고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이 위축될 것입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과 해운물류 산업이 단기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이란산 석유의 특혜 수입이 막히면 제조원가의 급등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피해가 엄청날 것입니다. 한편 이란에 공급했던 중국산 무기들의 뻥 스펙이 폭로됨으로써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군사비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수산업은 수혜를 입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은 이란 신정체제가 붕괴되면 1대1로의 거점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의 실험장이었던 이란산 원유의 위안화 결제도 더 이상 어려울 전망이어서 위안화의 국제화 꿈이 사라지는 등 한국, 일본보다 보이지 않는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중국은 중동 사태의 외교적 중재자 역할을 시도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입니다.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개선을 중재한 경험을 살려 중동에서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하고 이란을 공습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무기와 중국 정부가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일본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고 수입 원유가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중동 정세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하에 일본은 유가 상승에 따른 전력과 연료 가격 상승, 기업의 제조원가 상승, 재정 부담 증가 등에 직면할 것입니다. 원유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수출 원가가 상승함으로써 무역 수지가 악화될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중동 전쟁을 지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호송 임무를 떠맡을 해상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과 휴전이 성사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자유로워진다면 한국과 일본 경제는 단기 충격 후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중국 역시 단기간에 경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으나 이란산 석유의 특혜 수입 및 이란과의 신뢰 관계가 이전 수준으로 유지될지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역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이란이 잔존 세력과 동맹 세력을 동원해서 중동 전역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혁명수비대와 민족주의 세력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등과 연합하여 페르시아만 홍해, 이스라엘 북부, 이라크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하고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에게 도발을 지속한다면 고유가와 중동의 해상물류 불안이 장기화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은 고유가가 지속되어 제조업 원가와 소비자 물가의 상승폭이 더욱 커지고 경제가 침체될 것입니다. 중동 항로의 운행이 어려워지고 선박의 보험료가 상승하여 수출 물류비가 증가할 것입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산업의 원가 상승 및 수출 감소가 심화될 것입니다. 한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친서방 중동 국가들과의 방산 및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의 중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부 산업이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경제 침체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중국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유가와 물가 상승, 제조원가 상승, 수출 및 경기 침체 등 한국과 비슷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유가, 해상운임과 보험료, 식품과 원자재 수입 비용 상승으로 생활물가가 상승하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입니다. 서아시아와 유럽향 1대1로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거나 지연됨으로써 중국몽 실현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중국은 이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중동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중앙아시아로부터 원유 수입을 확대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영향력 유지를 위해 중동에서 균형 외교 강화를 도모하며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미와 중동에서 미국이 글로벌 패권국 지위를 확실히 각인하는 동안 중국은 군사적, 외교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G2로서의 위상이 추락했습니다. 미국에 도전하려는 패권국의 꿈은 멀어지고 지역 강국의 위상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모양새입니다. 우호국들의 신뢰가 줄어들고 주변국에 대한 강압적 외교와 내부의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 중국의 브랜드, 이미지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일본은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고 제조업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입니다. 일본은 에너지 비용이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여서 유가 상승의 충격이 큽니다. 고유가의 장기화는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 등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는 일본 경제를 또다시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 및 금리 정책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역에서는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와 수출 침체로 무역 수지가 더욱 악화되고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 원자재 가격과 생활비 상승 등 2차적 피해도 클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의 적응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투자 위축 등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대외 관계에서는 미국의 중동 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산유국을 상대로 에너지 외교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동의 해상자위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기뢰를 설치하고 유조선을 상대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지속한다면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차단되어 국제 유가가 150 내지 200달러로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물가가 급등하고 농업과 어업,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며 정유, 화학, 항공 및 해운 산업의 타격이 장기화될 것입니다. 무역에서는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하고 제조업 원가 상승은 수출 감소를 야기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역 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심하면 외환 보유고 감소 및 외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외 관계 면에서는 외교의 중심을 에너지 안보 위주로 전환하는 동시에 중동 분쟁에서 어느 편의 설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미국 주도의 해상연합작전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받게 되고 한국군의 중동 파병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불응하고 친중, 반미 성향을 보인다면 미국의 관세 폭탄과 같은 제재 조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기업들은 물론 국내 경제 전반에 매우 큰 충격을 주는 요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여 인민들의 삶이 핍박을 받고 지방재정이 파탄날 수 있으며 한계 기업들의 연쇄도산이 발생하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실업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유가 상승과 해상 운송 위험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 중국은 수출 감소 및 무역 수지 악화에 직면합니다. 이는 중국의 수출 의존형 성장 전략을 위협하고 재정난을 심화하여 경제 위기 및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호주,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지로 대체 공급원 확보에 나설 것입니다. 한국, 일본 대비 중동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완충 요소가 존재하지만 유가 상승 및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은 불가피합니다. 중국은 영향력 유지를 위해 중동 평화를 중재하며 미국과 외교 경쟁을 벌이겠지만 결과는 전쟁의 양상과 결과에 좌우될 것입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베트남 전쟁과 아프간 전쟁처럼 수렁에 빠진다면 중국의 중동 외교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미국과 동맹국이 이란의 저항을 압도하는 상황이라면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충격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90% 이상이어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원유 가격이 150 내지 200달러 수준으로 상승하면 무역 수지 악화, 엔화 가치 하락, 공산품과 식량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부의 보조금 지불을 통한 에너지 가격 안정 정책이 한계에 부닥치면 생산원가와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인플레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중동 분쟁의 종식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 미국 주도의 연합작전에 참여하면서 해상자위대를 파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해소될 때까지 일본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한국 역시 피해가 크겠지만 중국은 완충 수단을 확보하고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후폭풍은 세 나라가 똑같이 겪을 테지만 수출 감소로 인한 2차적 피해는 한국과 중국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네 번째 가장 극단적 시나리오는 이란의 신정체제가 붕괴되고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는 상황입니다. 성직자 지도체제와 혁명수비대가 제거되고 핵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중동 정세는 근본적, 구조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란이 개방체제로 전환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편입되면 각종 제재가 해소되어 전후 복구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원유 수출이 정상화되면서 경제 활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는 중동산 원유 수출 확대 및 글로벌 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여 한중일은 물론 세계 경제가 안정화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란의 전후 복구에 참여하고 중동 투자를 늘리는 등 그 위상이 높아질 것이나 그동안 이란을 후원하며 많은 투자를 진행했던 중국의 향후 위상은 불투명합니다. 이란의 신정부는 전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원유 생산을 확대하고 다른 중동 국가들도 원유와 가스 생산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며 한중일은 물가가 안정되고 성장세를 회복하는 등 그 혜택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란의 체제 변화와 중동 정세 안정은 한국의 건설업, 에너지 산업 및 자동차와 전자 등 수출 산업에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건설, 플랜트, 정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이란 투자 및 중동 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 체제가 변하는 경우 국제 유가의 안정, 중동산 원유 증산 등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새로 등장한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중국 기업들의 대이란 투자와 교역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이란 간 정치, 외교 관계는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이란 신정체제와 25년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장기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고 1대1로 정책과 관련하여 중국이 많은 투자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란의 친서방 체제가 들어서 기존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백지화되면 중국의 영향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에 제공된 원유의 할인 수출 특혜와 중국 기업들이 누렸던 투자 기회가 사라짐으로써 중국의 전략적 이익은 축소될 것입니다. 일본은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지고 국제유가가 하락함으로써 경제가 안정될 것입니다.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이란에 진출하여 에너지 개발 및 인프라 확충에 참여하며 수출 확대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란의 신정체제 붕괴는 일본의 에너지 안보 및 중동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상 이란 사태의 종결 시나리오, 한중일 세 나라에 미칠 충격과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